미 전역의 렌트 주택들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폭등했던 렌트비까지 인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으로 떨어져 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미국 시니어들이 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실업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늘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은퇴하기 좋은 도시 1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2위는 플로리다의 올랜도가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워런 버핏과 제프 베조스 등 거부들이 새해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렌트 주택들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폭등해온 렌트비까지 머지않아 인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8월에 전체 렌트 신청이 전달보다 0.1% 줄었으며 원베드룸 렌트는 2.8% 감소해 렌트비 상승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7개월 연속 냉각된 여파로 뜨거웠던 렌트 시장도 식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6일 미 전역에서 렌트 주택들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8월 중 렌트 신청은 전달에 비해 0.1% 줄어들어 2020년 12월 이래 근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렌트닷컴에 따르면 8월 중 원베드룸의 렌트는 전달보다 2.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얼터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이래 23%나 급증했던 미 전역의 렌트 주택들이 8월에는 소폭 내리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렌트 주택들은 9월에도 계속 감소했을 것으로 이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미국 내 렌트 주택들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승폭이 매달 둔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인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평균 렌트비는 전년보다 7.1% 올라 예전에 비하면 한 자릿수로 둔화됐습니다. 가장 비싼 렌트비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 맨해튼의 경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렌트비 신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재계약이 줄어들면서 평균 렌트비가 0.4% 하락했습니다. 렌트 주택들은 대부분 1년 내지 2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 주택의 감소가 즉각 렌트비 인하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렌트 신청이나 재계약이 줄어들면 렌트비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팬데믹으로 내 집의 공간을 늘리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모기지 이자율도 현재보다 절반밖에 안 돼 사려는 사람들이 쇄도해 집값이 급등하고 내 집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렌트 주택에 대거 몰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2배로 급등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며 집값 또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렌트 시장에선 렌트 주택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반면 새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 렌트 시장도 냉각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노년층 600만 명이나 빈곤층으로 떨어져 매우 빈곤한 삶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8.9%에서 2021년 10.3%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은 거의 없고 물가는 급등해 빈곤층으로 떨어져 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미국 시니어들이 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인구 센서스가 조사한 결과 미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8.9%에서 2021년에는 10.3%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는 시니어 600만 명이 연방 빈곤선 아래서 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연방 빈곤선은 2021년 기준으로는 1인 연소득 12,880달러 이하, 2인 가족 17,42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연금과 소액의 연금, 메디케어 혜택이 전부인 이 빈곤선 아래의 소득에다가 40년 만에 물가 급등까지 겹쳐 미국 노년층의 빈곤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올 들어 물가 급등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고령화 협의회를 비롯한 시니어 관련 단체들은 시니어 빈곤층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주변에서 적극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첫째, 푸드 스탬프인데 자격 있는 시니어들의 절반만 신청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노년층은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식비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 SNFP 관련 기관 웹사이트나 로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승인받으면 매달 최대 1인 250달러, 2인 459달러를 EBT 카드로 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월 수입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외한 네트 인컴이 1인일 경우 1,074달러, 2인 1,452달러 이하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SSI라는 현금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빈곤층 250만 명은 현재 SSI를 신청해 승인받아 사회보장연금과는 별도로 한 달 평균 841달러를 추가로 현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에 따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해 승인받게 되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의 프리미엄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를 지원받게 되고 파트 D 처방약 값은 4달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으면 SLMB, QI, QDWI 등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의료비를 대폭 낮추고 처방약 값은 10달러 이하로 적용받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해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와 최악의 도시를 조사한 결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의 올랜도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는 생활여건, 여가활동, 삶의 질, 그리고 의료시설 등 4가지 조건을 종합해 182개 도시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월렛허브가 2022년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와 최악의 도시를 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도시의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 이른바 선샤인주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월렛허브는 생활비, 납세자 친화성, 가정과 성인 데이케어의 연간 비용을 평가해 도시의 여유로움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1인당 박물관, 음악, 오락장소 등 도시의 여가 활동도 조사했습니다. 월렛허브는 노인들의 비율, 노인 보호 정도, 날씨, 공기와 수질, 의료시설 등을 조사해 삶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은퇴자들은 경제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안전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해 가장 은퇴하기 좋은 도시 1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2위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3위는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4위,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이 5위에 랭크됐습니다. 6위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7위는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델라웨어 월밍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는 31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의 4개 도시가 전반적으로 은퇴하기 가장 좋은 10대 도시에 올랐지만 생활비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활비 면에서 올랜도는 25위, 템파가 34위, 마이애미가 78위, 포트 로더데일이 87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퇴자의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은 텍사스의 브라운스빌, 2위 역시 텍사스의 라레도, 3위는 아리조나주의 포트 스미스, 4위 역시 텍사스의 아마릴로 지역이 꼽혀 텍사스에서 4개 도시가 차지했습니다. 은퇴자의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하와이의 펄시티와 호노룰루, 4위는 뉴욕,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5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182개 도시 가운데 은퇴하기 나쁜 도시의 최하위는 커네디컷주의 브리지포트, 그 외 뉴저지의 뉴워크, 캘리포니아의 샌 버나디노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최하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은퇴하는 65세 부부의 경우 은퇴 시 의료비로 평균 31만 5천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은퇴 후 의료비로 총 4만 1천 달러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신감 연구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 후 편안하게 보낼 충분한 돈을 가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3명 미만만이 매우 자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지나치게 기준금리만 올리고 있어 최후 보루인 고용시장마저 요동치게 하며 실업자들을 수백만 명이나 늘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중반 4.6%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실업률도 현재 3.7%에서 내년과 후년에는 4.4%로 급등할 것으로 예고했는데 그럴 경우 실업자들이 최소 120만 명, 많게는 320만 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두 가지 원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머지 절반인 수요만 냉각시키는 금리 인상에 지나치게 가속도를 내고 있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없애버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6월과 7월에 이어 9월에도 3연속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려 단숨에 3%를 넘겼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1.25포인트 더 올려 연말에는 4.4%가 되게 하고 내년 4월에는 종말 단계 금리로 4.6%가 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내내 유지할 것임을 공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도 물가 잡기는 미흡한 반면에 실업자 급증을 비롯한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적색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적색 경고는 연준의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 최후 보루로 꼽히는 고용시장마저 요동치게 만들고 내년에는 실업자들을 수백만 명이나 급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연준도 9월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새 경기 예측에서 현재 3.7%인 미실업률이 올 연말에는 3.8%로 소폭 올라가지만은 내년과 후년에는 4.4%로 급등할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연준의 예측대로 4.4%로 실업률이 급등하면 미국의 실업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서 120만 명이나 추가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은 미국 경제에서는 내년 1분기 일자리 증가가 제자리하고 내년 2분기와 3분기를 앞에 80만 명 내지 90만 명이 일자리를 더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미국의 실업률이 5.6%까지 급등해 실업자들이 현재 600만 명보다 320만 명이나 대거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적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이 9월에 3연속으로 0.75포인트나 인상하자 연준은 미국인 수백만 명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라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 같아 극히 두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준과 백악관에서 경제학자로 일했던 클라우디아 샴 분석가는 현재 미국 물가 급등은 절반은 공급망 문제에서 비롯됐고 나머지 절반은 수요 부분인데 연준이 손댈 수 없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냉각시키면 물가 낮추기는 미흡하고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는 불경기로 추락하면 물가는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나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연준이 탈선 열차를 이미 출발시켜 한 번 올라가면 멈추기 어려운 실업률의 급등으로 미국인들의 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결국 극심한 불경기로 추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새로 부과될 최저 법인세 15%로 워런 버핏과 제프 베조스 등 거부들이 새해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해에 83억 3천만 달러,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은 27억 7천만 달러, 포드 자동차는 18억 5천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등 78개사가 최저 법인세로 318억 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인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대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대형 대기업들은 새로 도입되는 최저법인세 15%를 2023년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텍스센터가 초대형 기업들의 2021년도 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78개사가 최저법인세 15%에 적용돼 내년 한 해 318억 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가 추산했던 대상 회사들의 숫자에서는
150개사에서 78개사로 근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 세수액에 있어서는 340억 달러와 318억 달러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인 겁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 최저법인세 15%가 적용되면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83억 3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돼 단연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최저법인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현재까지는 수입에 비해 각종 감세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거나 거의 내지 않아 세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저법인세로 15%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이 도입된 겁니다. 두 번째로 최저법인세를 많이 내는 곳은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 공룡인 아마존으로 내년 한 해 27억 7천만 달러를 더 내게 됐습니다. 3위는 포드 자동차로 18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4위는 전화통신회사 AT&T로 15억 5천만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5위는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로 13억 3천만 달러를 더 납부하게 됐습니다. 6위로는 코로나 백신 제조로 큰 수익을 올린 모더나 12억 2천만 달러를 더 내게 됐습니다. 7위는 그래픽카드 등을 제조하는 엔비디아로 9억 8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물게 됐습니다. 8위는 듀크 에너지로 8억 달러이고 9위는 타임 워너까지 인수해 2위의 케이블 TV, 인터넷, 통신회사로 올라선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6억 6천만 달러, 10위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5억 7,500만 달러의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됐습니다. 20위권 밖의 유명 회사들을 보면 인텔의 라이벌로 떠오른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제조사인 AMD가 20위로 3억 7,400만 달러를, 테슬라가 22위로 3억 1,500만 달러를, 제1의 케이블 통신회사 컴캐스트가 24위로 3억 500만 달러를 더 내게 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